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전쟁으로 세계 경제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국제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기업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지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 전쟁으로 중동 지역 전반의 정세가 불안해졌습니다. 이 가장 큰 타격이 큰 산업군 어디입니까? 중동의 화약고 이제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그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이 중동 정세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마저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는데요. 네. 이 때문에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기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점쳐집니다. 네. 지금 전쟁이 벌어진 이스라엘 지역은 약 160여 곳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포진한 반도체 왕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인텔, 퀄컴, 엔비디아, 애플, 화웨이 등이 현지에 사업체를 두고 있죠. 이 때문에 현지 반도체 기업들의 활동에 차질이 생길 거라는 이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인텔의 이제 중앙 처리 장치 CPU 생산 기지가 분쟁 지역과 30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이 때문에 직접적 영향을 받을 공산이 크고요. 이 경우 인텔 CPU에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는 국내 기업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인텔은 이스라엘에 첨단 CPU 생산 공장을 두고 있는데 내년 말까지 추가 라인을 증설할 계획이었어요. 네. 이 CPU가 부족할 경우에 PC 및 서버를 구축할 수가 없고요. 결과적으로 국내 업체들이 주력으로 생산하는 D램 등 메모리 반도체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또 인텔의 차세대 CPU인 사파이어 레피즈 출하로 인한 국내 업체들이 D램 출하 확대를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예.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이 차세대 CPU 출하도 더뎌져서 이제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악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네. 이 반도체 기업 외에도 이스라엘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이 꽤 있을 텐데 맞습니다. 해당 기업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기업들도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초긴장 상태에 있고요. 사태 추이에 촉각을 이제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국내 항공업계와 이스라엘에 진출한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은 이제 이런 무력 충돌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죠. 인천 테라비브 노선을 주 3회 운항 중인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번 사태 여파로 이번 주 인천발 이제 이스라엘 테라비브 행 3편 모두를 운항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현지 체류자의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서 테라비브발 인천행 귀국편은 이제 결항하지는 않고요. 네. 이스라엘의 판매와 연구 개발 거점을 둔 이제 삼성전자와 LG전자 같은 경우는 현지 직원 전원을 재택근무로 일단은 전환을 했습니다. 예. 또 안전 등 이제 고려해서 현지 상황을 이제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네네.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이스라엘의 R&D 센터와 삼성 리서치 이스라엘 등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판매 법인과 연구소는 이스라엘 텔아비브 인근에 자리 잡고 있고요. 예. 이 불과 열흘 전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스라엘 R&D 센터를 방문해서 혁신 스타트업과 신기술 투자 현황을 보고받고 혁신 기술 확보 방안을 이제 점검하기도 했어요. 열흘 전에요. 네, 네. 원래 좀 이스라엘이 이제 스타트업으로 상당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이스라엘 이제 삼성전자의 상당한 중요한 거점으로도 평가를 받고 있고요. LG전자는 테라비브에 이제 판매 지점을 뒀고 2021년에는 테라비브에 본사를 둔 이스라엘 자동차 사이버 보안 기업을 또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면 이 전자 기업들이 이스라엘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는 해요. 네. 이스라엘에서 이제 자동차 시장 점유율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 역시 현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1, 2위면 사실상 탑이잖아요. 그렇죠. 이번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현지 판매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당연히 있겠죠. 아직은 그런데도 전쟁으로 이제 현지 기업들이 이제 직접적인 피해는 아직은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산업군으로는 반도체, 전자 네. 그리고 자동차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 네. 전쟁이 발발하면서 국제 유가도 크게 뛰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정유업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제 국내 정유업계도 이제 전쟁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데 유가가 치솟으면은 정유업체들은 단기간에 이제 실적이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사들이 원유의 가치가 오르면서 이제 재고 평가이익이 오르기 때문인데요. 네. 하지만 고유가가 장기화하면은 이제 석유 제품 가격 급등에 수요가 또 위축되잖아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제 마진이 하락해서 오히려 부메랑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설레가 있는데 지난해 상반기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당시에 네. 유가가 상당히 치솟았잖아요. 당시에 신이 내린 기업 이런 이 정유사들이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는데 사상 최대 실적도 냈고요. 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들어서 국제 유가가 내리막길을 걷고 수요가 얼어붙으면서 실적이 또 악화됐던 이제 선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실제 네. 이렇게 좋은 건 아니다. 맞습니다.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 중동에 많이 진출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추이를 이제 지켜보는 분위기인데요. 이제 지난 10년간 뭐 사실 뭐 이게 처음은 아니거든요.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무력 충돌이 계속 있어 왔는데 주변국에 이제 직접적 영향을 미친 경우는 아직까지는 뭐 없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네네. 이제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DLENC, 뭐 삼성 엔지니어링 주요 건설사들은 대부분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이라크 등 주변국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 중인 한데 앞으로 좀 전쟁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전쟁이 또 우리 금융시장에도 미칠 영향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일단 뭐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유가가 치솟을 것으로 또 전망이 되고 있고요. 네.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제 연준이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추가 긴축에 뭐 나설 것이다. 뭐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네. 일단 이제 국내 채권 가격은 이제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금리 이제 상승세를 보였죠. 금리가 내린 것이죠. 예. 이제 우리나라 달러원 환율은 이번 무력 충돌로 이제 시장 긴장감이 높아지긴 했으나 이제 단기간에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도 이제 거론이 되면서 달러 인덱스가 큰 영향을 받진 않아서 0.4원 내린 1,349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코스피는 이제 미국이 전쟁에도 상당히 좀 견조한 주식시장 견조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이 때문에 0.26% 하락하면서 약 보합세를 보였는데 네. 코스닥의 상당히 좀 2.6%가 넘는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네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단기적으로 정유 업체가 좀 반사 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이니까 예. 뭐 S-오일 등 정유주는 올랐고 대한항공은 이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이제 증권가에서는 이번 사태가 유가 상승을 유발해서 글로벌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아직은 뭐 장기열대 가능성은 좀 크진 않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네. 우리 정부도 이번 전쟁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제 김주현 위원장 주재로 중동 전쟁에 따른 시장 영향을 논의하는 긴급 간부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제 김 위원장은 이번 사태가 그 금융시장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하지만 사태 장기화나 이제 주변국의 참전으로 충돌이 확산하는 양상을 보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뭐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뭐 배후에 이란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확전이 되면 또 이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분쟁이 장기화하지 않은 경우에는 뭐 제한적인 수준이었으니까 네. 과도하게 불안할 필요는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기획재정부를 보면 이제 추경호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쟁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매우 높으면서 이제 유가 변동폭이 커질 수도 있다고 했고요. 이에 이제 국내외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반면에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이제 상황별 대응 계획을 재점검하자 뭐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네네. 네네. 다음 뉴스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채권 시장 분위기가 조금 나아지는 듯하다가 네. 최근에 다시 나빠졌나 봅니다. 네. 이게 지난해 하반기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위기로 인해서 채권 시장 돈맥경화 현상이 발생했었잖아요. 예. 이외에 통화 긴축 종료 기대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채권 시장의 안정세를 보이기는 했었어요. 네. 하지만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금 커지면서 미국이 긴축의 끈을 조일 것으로 보이면서 고금리 충격이 시장을 강타하기도 했고요. 네. 이제 우리나라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외국인 수급이 줄고 은행채 등 이제 우량물 발행 급증 우려 등으로 이제 긴장감에 휩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이제 우리 그 연합 인포맥스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의 월별 원화 채권 순매수액은 이제 하반기 들어서 최근 3개월 연속 9조 원대를 밑돌고 있어요. 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상반기는 순매수를 이어왔는데 3분기부터는 매수 강도가 이제 줄었습니다. 순매수라는 건 그러니까 매수가 매도보다 더 많다 이런 거죠. 네, 네. 그렇죠. 근데 이 매수 강도가 줄었다는 것이죠. 네. 3분기부터는. 이게 왜 그러냐면 상반기에는 우리나라 국채, 세계 국채 지수 WGBI 편입을 기대하고 네네. 외국인들이 미리 대거 국채를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네. 보통 편입 전에 3에서 6개월 전부터 액티브 펀드 자금을 통해서 채권 매수가 들어오거든요. 네. 기대를 했는데 결국에 9월 WGBI 편입이 불발되면서 기회는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네.
외국인 매수가 줄었다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 네. 방금 은행채 발행 영향에도 긴장감이 커졌다라고 하셨는데 은행채 관련 얘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이 상대적으로 우량한 기업이잖아요. 은행 같은 경우는 네. 채권 발행이 시장 영향을 줄 수 있다. 상당히 의아해하실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이제 우량한 기업으로 자금이 쏠릴 수 있어서 채권 시장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네. 오히려 우량한 채권이니까 그쪽으로 자금이 더 네, 쏠려서 맞습니다. 다른 곳에 자금이 못 들어가지 않는 그렇죠.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 네네. 네. 이제 금융 당국은 올해 4분기부터 만기 도래분의 125%였던 은행채 발행 제한을 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예. 만기 제한을 푼 것이죠. 이 때문에 은행채 발행 한도에 막혀서 필요한 자금을 채우지 못한 은행들이 이제 4%대 초반의 높은 금리의 양도성 예금 증서 CD를 발행하면서 이제 단기 자금 시장이 불안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네네. 일종의 풍선 효과 같은 것이죠. 네. 회사채를 못 찍으니까 이제 CD 쪽으로 좀 많이 쏠리는. 예. 하지만 이번에 은행채 제한이 풀리게 되면 은행채 쏠림 현상이 다시금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 최근에 이제 국채 금리가 급등했잖아요, 미국에서. 네. 이 국채 금리와 동조화 현상을 보이는 우리나라 국채 금리도 더 크게 오르면서 네. 이제 크레딧 스프레드, 이제 회사채와 국고채 간 금리 차도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크레딧 스프레드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이게 스프레드가 확대된 것은 이제 그만큼 시장이 회사채 위험 부담을 크게 평가한다는 의미인데요. 예. 이게 사실 스프레드가 커질수록 그만큼 금리를 더 줘야 된다는 의미니까요. 이제 국채와 비교했을 때. 네. 그래서 이제 안전자산이 국채 금리가 크게 오르면 이제 비우량 회사채의 투자 매력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니까 금리차가 상당히 커지게 되는 것이죠. 네. 이 때문에 조달 금리가 오르니까 기업들의 채권 시장 환경도 악화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 소식인데 회계 논란이 일고 있습니까? 네, 이제 금융감독원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주한 화력발전소 공사와 관련해서 회계 기준 위반 의혹이 있다고 보고 네. 이제 감리 절차를 이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네, 이 금감원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2016년 인도에서 수주한 화력발전소 공사와 관련해서 수주 원가 상승에 대한 손실을 이 적기에 이제 처리하지 않았다고 보고 네. 이제 2021년부터 감리를 벌였습니다. 한마디로 자의적으로 이제 회계 반영 시점을 정해서 이익을 조정했다. 이런 의혹을 이제 검사하고 있는 것이죠. 네네. 이 금감원은 이를 감리위 안건을 올린 뒤에 징계 심의를 또 벌이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측에서는 뭐라고 해명했습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는 금감원의 지적이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해당 회계 처리가 공신력 있는 해외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적정 의견 받았다, 정상적으로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서 충실히 소명을 했지만 수주사업 회계 처리의 특수성, 발주처와 협상 과정 등에 대해서 금감원과 해석 차이가 있다. 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해당 기간에 손익 인식을 굳이 늦출 필요가 없다고 했고요. 발주처와 협의 결과에 따라서 손익이 확정된 시점에 회계 원칙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완료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또 이제 금감원의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감리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 또 강조했습니다. 네. 끝으로 뉴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네.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는데 이거 네. 짧게 소개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노벨상 수상자가 잇따라 발표가 되고 있는데 네. 어제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습니다. 네. 노벨 경제학상은 최근의 경제학 트렌드와 세계 경제 흐름을 엿볼 수 있어서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매년 주목을 하는데요. 네. 지난해는 이제 금융 위기 중 은행권에 대한 연구로 벤 버냉키 연준 의장 등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올해 이제 경제학상의 영예는 이 여성과 남성의 노동시장 참여도와 네. 임금 수준 등의 차이가 있는 이유를 규명한 미국의 노동경제학자 클로디아 골딘 하버드 대학 교수에게 돌아갔습니다. 네. 이 하버드 이제 골딘 교수는 네. 하버드 경제학과 첫 여성 종신 교수고요. 네. 77세입니다. 이 노벨 위원회는 여성의 노동시장 결과와 관련된 우리의 이해를 진전시킨 공로로 노벨상을 수여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정부에서 대책을 수립하는데 힌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